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비보존발 소식이 또 나왔어요. 현금 흐름과 주식 흐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 비보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비보존 지분 취득 관련 공시를 제가 좀 모아왔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2020년 4월부터 비보존 주식을 취득을 하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공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이에요. 잠시만요. 오늘 날짜인데 공시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기 차입금 증가. 두 번째,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수.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세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요. 먼저 단기 차입금 증가 공시입니다. 450억 원을 빌렸대요. 빌렸는데 자기 자본의 40.3%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고, 타법인 주식 투자를 위한 단기 운영 자금 활용이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법인 주식 투자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수 공시입니다. 이두현이 가지고 있는 비보존 주식 446만 주 정도를 602억 원에 양수를 한다는 겁니다. 평균 단가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500원이에요. 비보존 주식을 평단 13,500원에 6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의 주식 694만 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어요. 지분율이 23.91%입니다. 차입처, 아까 말씀드렸던 차입금이 증가를 했다고 했죠. 450억이. 그게 이제 차입처가 메리츠 증권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차입 금액은 450억 원이고 오랫동안 빌릴 수가 없어요. 이자가 요즘 되게 높죠. 그래서 22년 3월 25일 오늘부터 3개월 후까지가 차입 기간입니다. 6월 25일까지요. 차입 이자율은 연 6%고 취급 수수료가 2.2%입니다. 얘네들은 상환일에 일시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타법인 주식 투자를 위한 단기 운영자금 활용 목적 2.5개월 이후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조건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한 10일 정도 이후로는 조기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자기 비보존 헬스케어 주식을 증자를 해서 상대방에게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식을 주당 907원에 유상증자를 하고요. 6,413만 5,793주입니다. 그래서 총 580억 원 정도가 되고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이라고 하고요. 1년간 보호예수가 묶여있게 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대상은 볼티아이고요. 4월 5일이 납입일이고 4월 21일이 상장 예정일입니다. 유상증자 완료 후에는 볼티아가 단독 최대 주주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씨가 좀 흐려 보이실 수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제가 글씨를 크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가 그동안 비보존의 주식을 얼마에 취득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2020년 4월 20일 처음으로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 주식을 35만 주 정도를 100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 지분율은 1.3%였고요. 목적은 투자 목적, KOTC, 장외시장을 통해서 매수를 했고 평균 단가는 약 28,400원이었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두 달 후죠. 두 달 후에 비보존 주식 212만 7천 주 정도를 500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지분율이 8.58%로 확 늘어났습니다. 3자 배정 현금 취득을 했고요. 이때는 목적이 사업 역량 확대라고 했습니다. 평단이 약 23,500원이었고요. 앞서 취득했던 평단이랑 합치면 24,2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난 오늘 비보존 주식 446만 주 정도를 추가로 600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지분율은 23.91%가 달성돼서 최대 주주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목적은 VVZ149의 사업력 강화 및 자산가치 증가, 그리고 투자 이익을 기대한다. 현금으로 일시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평단은 13,500원으로 총 평단이 17,000원 정도로 확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비보존의 종가가 14,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 네, 14,250원이네요. 비보존 헬스케어가 얘들을 팔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분이 23.9%는 그렇게 높은 지분이 아니에요. 텔콘한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단순히 주식은 걷어치우고 복잡하니까 돈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22년 3월 25일 메리츠가 BL에게, 비보존 헬스케어에게 45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담보는 비보존 600억 원의 75% 정도 담보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보존 아까 450만 주 있죠? 450만 주에 75%를 곱했더니 450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차익 기간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3개월. 이자율 6%와 취급 수수료 2.2%를 합치면 3개월 후에 갚는다고 치면 3.7%가 나와요. 그래서 450억 원에 3.7%를 곱하면 약 470억 원을 3개월 후에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22년 3월 25일 같은 날짜에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두현 박사에게 6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비보존 주식 약 450만 주를 판 거죠. 어떻게 보면. 산 거죠. 사서 현금 600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두현 박사는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5일 볼티아가 비보존 헬스케어에게 600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2주 정도 후에 비보존 헬스케어는 600억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에는 비보존 헬스케어가 돈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갚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600억을 주고 450억을 빌렸으니까 450억이 남죠. 그리고 이두현은 600억을 먹었고요. 그리고 볼티아는 아직은 돈이 들어오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볼티아 지분의 90%를 이두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볼티아 돈이 이두현 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편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면. 참고로 볼티아는 비보존 헬스케어에게 600억 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거예요.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식 약 6,400만 주 정도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식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이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에 묶여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만 놓고 보겠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만 놓고 보면 22년 3월 25일 오늘이죠. 이두현은 비보존 헬스케어에게 비보존 주식 약 450만 주를 팝니다. 비보존 헬스케어에게 비보존 주식 450만 주를 팔고요. 비보존 헬스케어는 75%를 담보로 메리츠로부터 450억 원을 차입을 합니다. 이두현의 자녀 보유 주식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476만 827주에서 446만 827주를 빼면 정확히 30만 주가 남네요. 그리고 4월 21일 아까 말씀드린 유상증자 있죠? 비보존 헬스케어가 볼티아에게 비보존 헬스케어의 주식 약 6,400만 주를 상장시키게 됩니다. 1년간 보호예수가 묶여 있습니다. 주식 분포를 보시면 비보존의 주식 수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5% 이상 주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21년 9월 30일자 기준인데요. 여기서 이 기준일자가 달라지긴 했지만 주식수는 여기 그대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텔콘 RF 제약이 602만 1015주로 20.74%를 가지고 있고요. 이두현 박사는 476만 827주 16.4%,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는 247만 9,908주로 8.5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비보존 헬스케어가 694만 735주고요. 23.91% 지분율을 확보하게 됩니다. 텔콘 RF 제약은 602만 1015주,
20.74%고요. 이두현 박사는 30만 주로 0.01%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되죠. 0.01%가 아닌데, 그죠? 1%일 겁니다. 1%. 예, 여기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비보존 주식수가 총 2,900만 주 정도라고 계산을 한 결과이고요. 텔콘 RF 제약은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 및 우호 지분에게 한 100만 주 정도, 100만 주 이상 좀 밀리게 되죠. 원래 기존의 최대 주주는 이두현 박사 외 특관인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비보존의 최대 주주는 비보존 헬스케어죠. 694만 735주. 총 2,900만 주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23.91% 지분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보존의 최대 주주인 비보존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는 볼티아고요. 728만 5,715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6,400만 주를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분율이 4.29%였고 비보존 헬스케어의 총 주식수는 1억 7천만 주였어요. 근데 여기서 6,400만 주를 플러스 하면 7,142만 1,508주로 총 2억 3,400만 주 대비해서 지분율이 30.53%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인 볼티아의 최대 주주는 이두현 박사고요. 이 사람은 볼티아의 주식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두현의 최대 주주는 본인이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보존 헬스케어의 공지문이에요. 비보존 헬스케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오피란제린 상업화 및 그룹사 간 역량 시너지를 위해 이두현 회장 보유 구주 446만 주를 비보존 헬스케어가 취득을 했다. 2023년부터 10년간 비보존 파이프라인 기대 수익은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 1년에 1,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산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보존 R&D, 연구개발 자금 확보 및 비보존 제약과의 합병 등 비보존 그룹 전체의 윈윈을 위한 결정이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 회장 이두현이 보유한 비보존의 김영식 보통주 450만 주 정도를 600억 원 정도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주당 취득 단가는 13,500원이다. 뭐야, 아까 나 계산기로 두들겼는데 이거 이렇게 기사가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이로써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 지분 총 23.9%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주옥 컸습니다. 아주. 비보존 헬스케어가 비보존 그룹 산하 비보존과 비보존 제약의 최대 주주로 등극해 누리는 강점은 그룹사 간 역량의 시너지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보존 헬스케어가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비보존은 상장사를 통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글로벌 임상 3상 중인 비막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및 후속 신약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의 신약 파이프라인 실시권과 개발권 확보에 우선권을 갖게 된대요. 그리고 합병 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고, 회사는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해 비보존 파이프라인의 기대 수익을 2023년부터 10년간 총 1조 원으로 추산함에 따라 자산가치 증가 및 향후 배당 등을 통한 투자이익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그 파이프라인, 오피란제린이죠. 그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비보존 이두현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오피란제린 주사제 국내 3상은 연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한탕 더 해 먹겠다는 거죠. 일시 중단됐던 미국 3상 역시 연내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임상 재개 시 6개월 내에 환자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피란제린 뇌용제도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후속 파이프라인인 약물 중독 치료제
VVZ247은 올해 국내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오피란제린 계열의 경구제 개발도 거의 완료돼 하반기에는 비임상 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오피란제린이 진통제거든요. 비마약성, 마약이 아닌 진통제인데 주사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주사제가 국내 임상 3상 그리고 미국 임상 3상은 올해 안으로 재개가 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재개되면 6개월 내에 환자가 등록이 완료될 거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외용제, 바르는 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통제 크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약물 중독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약물 중독을 예방하는 약이고 오피란제린은 얘는 치료제, 약물 중독된 환자를 치료하는 약. 이거는 국내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경구제 개발도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경구제는 먹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도 놓고 바르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는 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보존 그룹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이번 결정이 그룹사 전체에 윈윈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비보존 헬스케어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인 볼티아로부터 약 600억 원을 확보해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재무 건전성 강화, 인수합병 자금 확보, 후속 사업 역량 강화에도 힘을 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년간 보호 회수를 거친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현재 비보존이 개발한 오피란제린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과 외용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헬스케어 분야 신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김세정 님을 모델로 또 모시고 있죠. 비보존 제약을 인수함으로써 제약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합병을 준비 중이다. 비보존 그룹은 비보존과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 제약이 신약 개발과 상업화, 완제의약품 생산 판매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룹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비보존이 정말 어려운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진짜 순수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가 대박 나기보다는 비보존과 비보존 헬스케어 둘 다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명백한 거는 비보존이 잘 돼야 돼요. 무조건. 비보존이 잘 돼야 비보존 헬스케어도 대박 나고 이두현도 돈방석에 앉는 거겠죠. 이미 돈방석에 앉긴 했지만 그 양반은. 그리고 텔콘도 대박이 나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보존 헬스케어는 약 7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텔코는 600만 주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비보존의 주식이 주당 13,000원이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600만 주 곱하면 한 800억 정도 되죠. 800억 정도에 달하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계산해서 비보존 주가가 3만원까지 뛴다. 그러면은 거의 텔콘이 가지고 있는 비보존의 지분 가치는 1,200억 원, 300억 원 그렇게까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비보존 물론 휴머니젠도 휴머니젠이지만 비보존 주가가 올라야 텔콘한테는 즉각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텔콘 주주분들이라면 렌질루맙도 렌질루맙이지만 오피란제린도 오히려 렌질루맙보다 더 주목을 해봐야 할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로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